네, 긴급구조 119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긴급구조 119를 함께 진행할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죠. 인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소방관이 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소방교 이금정입니다. 앞으로 긴급구조 119 코너를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금정 소방교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별 범죄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구조 119입니다. 얼마 전 세간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거하던 20대 여자친구를 살해 후 암매장한 사건. 남자친구의 범행은 한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을 걱정한 언니의 신고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CCTV에 찍힌 피해자의 행적을 통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범인. 작년 5월 제천에서 일어난 또 다른 범행입니다. 바로 20대 여성 암매장 사건인데요. 시체를 여행 가방에 넣어 매장한 후 시멘트를 발라 은폐한 이 사건도 남자친구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인. 범인은 여행 가방에 여자친구의 시신을 담아 인적 드문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틀간 근처 모텔에 투숙하면서 시신을 매장한 남자는 결국 경찰에 자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이별 범죄, 최근에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요. 지난 연말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 범행 후 자수한 범인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환자는 이미 머리, 어깨, 목, 그리고 하지 등에 화학 손상을 입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생리식염수로 냉각 처치와 그리고 중화 처치 그리고 세척을 하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하였습니다. 네, 올 2월에는 18살 김모군이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갈대밭에 유기한 사건이 또 있었죠. 좌절감 그런 것이 결국에는 대낮에 남의 시선도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이런 이제 보복 행위를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죠.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죠. 사랑했던 연인을 향한 참혹한 이별 범죄. 더 이상 이런 사건으로 119가 출동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해수욕장에서 말라 죽어가는 새끼 돌고래.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희귀종인 이 돌고래는 지난 2월 아르헨티나의 한 해변에 떠밀려와 탈수증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미국의 자연공원은 최근 야생곰에게 습격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공원이 폐쇄됐고요. 지난 5월 루마니아에서는 한 소년이 철도 위에서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각기 다른 사건, 사고들. 그런데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사건이 셀카를 찍다가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주의 한 남성은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셀카를 찍다가 총알이 발사돼서 죽었고요. 아이고. 스페인에서는 황소몰이를 보며 셀카를 찍던 소년이 달려오던 솥불에 머리를 받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비단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랍니다. 지난 2월 관악산 50대 여성이 12m 절벽에서 떨어져서 119에 긴급 이송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고도 절벽에서 셀카를 찍다가 일어난 일. 셀카를 찍다가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12m 정도 밑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숨을 잃으신 카메라 화면에 집중한 채 발밑을 보지 않아 발생한 낙하 사고. SNS에 올라오는 셀카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하고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스릴 있고 재밌고 그 추억을 남기려고 찍은 거여서 무섭다는 생각은 크게 들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위험한 행동을 셀카를 통한 좋아요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도 그게 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6분 만에 화염을 진압했음에도 21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피해의 주 원인은 부실한 소방시설과 잠겨있던 비상구. 그런데 여전히 요양병원들의 사고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천장에는 초기 진화에 꼭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보이질 않습니다. 비상구에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걸려 있고 문을 못 열게 막혀 있는 침상 혹은 의자로 소화전을 막은 곳도 있었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요양병원 50곳을 조사한 결과 117건의 문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비상구 폐쇄라든지 유도 등 미설치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설 관리 주체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전국 요양병원은 2005년 200여 곳에서 2014년 1,300여 곳으로 5.6배 급증하는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 몸이 불편한 환자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 특성상 요양병원은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서 소중한 인명,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화재 현장은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진압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세요? 네, 요즘은 사다리차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많아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의 한 고층 빌딩 4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30분도 채 안 돼 38층 빌딩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렇듯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날 경우 골든타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진압장비 무게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비상승강기까지 고장이 나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방화복과 공기통 등 진압장비의 무게만도 무려 20kg. 이 진압장비를 갖추고 59층 건물을 계단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8분 38초. 소방관들이 59층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9분. 실제 상황할 때는 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노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열기 때문에 또 체력적으로 더 힘이 들죠. 대원들은 평균 17분 만에 66층을 단숨에 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통의 공기량. 구조는커녕 오르기만 하는데도 이미 공기량은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 탈출할 것을 경고합니다. 현재 소방대원들이 쓰는 공기통으로 성인 남성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호흡을 할 때는 별로 힘든 걸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면은 그 배가 됩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시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극한의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도와줄 웨어러블 로봇이 실용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진입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슈트를 입으니까 무게도 경감되고 수월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등 소방관들의 인명구조 활동에 큰 힘이 될 다양한 장비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22일 제21회 KBS 119상 시상식이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KBS 119상은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시 인명구조 활동에 헌신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1996년 제정됐는데요. 뺐다가 찔러보세요. 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 광진소방서 소속 이용진 소방장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진소방서. 지금도 이 전국 재난 최일선에서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그분들이 이 상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수상의 영광을 그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상식은 내일 낮 12시 10분에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